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년간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헌신해온 의사 이민지입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자주 떠오르는 주제 중 하나는 장기 결혼의 역동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즉, 왜 일부 아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일부 아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혼 생활의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느꼈던 그 강한 유대감은 때때로 매일의 짜증, 말없는 분노, 심지어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평생을 함께 보내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괴로움을 느끼기까지 하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정서적 요구의 변화부터 수년간의 무언의 좌절감까지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어느 날 따뜻함이 사라지고 분노, 실망 또는 심지어 후회로 대체될 때까지 어느 쪽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결혼이든 다른 사람의 결혼이든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면 방향을 바꾸어 다시 연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변화의 이유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불만이나 사소한 짜증만이 아니라 누구도 깨닫지 못한 채 수년간 조용히 관계를 형성해온 더 깊은 심리적, 감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당신은 자신의 결혼 생활은 물론 과거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 섹션에 하나 입력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댓글에 0을 입력해 알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감정노동의 첫 해. 아내들이 노년기에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정노동 문제이다. 진정한 인정이나 감사 없이 수년간의 관계관리, 가사 및 지속적인 가족관리. 감정노동은 밥 짓기, 집안 청소 등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신적, 감정적 노동이기도 하다.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가족 일정을 관리하고,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항상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종종 여성에게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부담을 짊어진 후, 많은 남성들은 피로로 인해 재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감정적인 노력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집안을 관리하고, 사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노력을 전혀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노는 조용히 커집니다. 72세의 퇴직교사 김수영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녀는 세 자녀를 키우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남편의 삶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명절마다 그녀는 식사를 계획한다. 매 생일마다 그녀는 선물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의 약속을 놓친다. 둘 다 삶이 편안하고 체계적으로 느껴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위해 해준 적이 없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거나 그녀가 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쳤다고 느꼈다. 감정 노동을 그토록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결혼 생활 전체를 보낼 수 있지만 남편이 그 노력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그녀가 점점 멀어지고 붕괴하는 이유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가 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작은 몸짓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 칭찬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노력 없이 항상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아내가 파트너라기보다는 간병인처럼 느껴지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좌절감과 정서적 피로로 대체됩니다. 진실은 여성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남편에게 화를 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작은 순간으로부터 쌓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감정적 기여가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그녀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친숙하게 들리거나 당신의 관계에서 감사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몇 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한 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은 낯선 사람의 룸메이트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들은 남편이 아닌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며 그러한 변화는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설렘과 열정,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관계에 대한 노력을 중단하면 로맨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단순히 공존하는 것과 같은 파트너십이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몇 사람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깊은 대화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루틴은 동일한 일정, 동일한 패턴, 동일한 표면 상호작용에 따라 배열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더 이상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같은 방에서 TV를 볼 수도 있지만 친밀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한다고 느끼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군가의 주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동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69세의 퇴직 간호사 박지은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함께 웃고, 오랜 산책을 하고, 꿈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TV를 보거나 조용히 앉아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그들은 함께이지만 떨어져서 평행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지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런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결혼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이 일단 결혼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 수년 동안 감정적으로 단절된 느낌을 받으면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붕괴하고 원치 않는다는 느낌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고통스러운 현실은 많은 여성들이 포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이 무시되거나 무관심하게 받아들여지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는 요청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면 감정적 거리는 영구적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거운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며 이를 경험합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귀하의 참여는 귀하를 지원하고 고양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수년에 걸쳐 쌓여왔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가장 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사소하고 해결되지 않은 논쟁, 실망,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상처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깊은 분노로 변하는 좌절의 층을 형성합니다. 많은 부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시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 잊혀진 기념일, 남아있는 논쟁 등. 처음에 여성은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실망감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잊혀진 사과가, 저곳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남편이 수천 가지 작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파괴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함께 사용하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격차를 만듭니다. 74세에 은퇴한 회계사 최지영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표면적으로는 결혼 생활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년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될 때마다, 자신의 필요가 최소화될 때마다 남편이 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변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과민 반응이다. 몇 년 전 일인데 왜 지금 꺼내느냐는 등의 댓글로 늘 무시당했다. 그녀는 논쟁을 멈추고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자신의 감정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해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계속해서 아내의 걱정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할 때 그는 고이든 아니든 아내에게 아내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서적 방치는 무엇보다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또 다른 위험한 측면은 여성이 남편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 존경, 동지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남편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던 여성이 이제는 남편을 듣지 않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중요한 사람, 즉 파트너가 아닌 라이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많은 남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논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확실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평화로 착각하지만 실제로 침묵은 종종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려는 노력을 포기했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의 좌절감이 수년 동안 깔개 밑으로 휩쓸려 간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내가 왜 귀찮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는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우선순위가 바뀌자 그녀는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우선순위와 욕구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만족스러운 삶처럼 느껴졌던 자녀 양육, 가정 운영, 배우자의 경력 지원 등이 닫힌 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더 깊은 감정적 연결, 개인적인 성장, 새로운 독립심 등 그 이상을 원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래된 습관에 갇혀 있으면 고통스러운 분열이 발생합니다. 수년 동안 많은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필요를 제쳐두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다른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가족 문제에 더 이상 같은 수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뭔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들과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여전히 어렸을 때와 같은 역동성을 기대한다면 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삶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68세에 은퇴한 사서인 정아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가족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프로젝트를 돕고 가족 휴가를 계획하고 집을 따뜻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한 그녀는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고 싶었고 사교 모임에 가입하고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매일 밤 TV 앞에 앉아 완전히 만족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뭔가 다른 일을 하자고 제안할 때마다 그는 나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한다 하며 그것을 일축하곤 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분노가 쌓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한 여성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같은 일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참여를 거부하고 그녀와 함께 발전하기를 거부하면 그녀는 남편을 파트너가 아닌 장애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가벼운 실망을 훨씬 더 깊은 실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변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가 수년 동안 자신이 해왔던 역할에 항상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성이 결혼 생활보다 더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남편은 정체된 상태라면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노화는 습관과 반복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은 아직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남편이 멈췄을 때 그 분노는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은 삶에서 방해받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당신의 남편이 오래된 습관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는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하의 참여는 귀하를 지원하고 고양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정과 육체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내가 노년기에 남편에 대해 붕괴하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점진적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정적, 육체적 안녕의 상실입니다. 모든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지만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면 많은 여성들이 한때 가장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으로부터 극도로 사랑받지 못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여성이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는 따뜻함, 포옹, 작은 사랑의 몸짓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남편들은 점차 편안함을 느끼며 애정이 단지 결혼의 한 단계가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큰 논쟁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작은 손길, 사려 깊은 칭찬, 장난스러운 유혹이 사라졌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는 것입니다. 71세에 은퇴한 비서 류지영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걸을 때 손을 잡고 걸었던 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편이 그녀의 등에 부드러운 손을 얹었던 일, 단지 원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화가 청구서나 심부름에 대한 실제 토론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처럼요. 함께 소파에 앉았을 때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는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가 문제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은 단지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 관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아름답고 사랑받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애정 표현을 중단하면 여성은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입니다. 육체적 친밀감은 나이에 따라 변하며 많은 커플은 특히 건강 문제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욕구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육체적인 친밀감의 감소가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부족입니다. 작은 방법으로 애정 표현을 멈추고 칭찬을 멈추고 결코 따뜻함을 시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고 단지 동반자로 느껴지는 결혼 생활을 천천히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시된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무시된 것에 분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기 때문에 붕괴하지만 남편은 애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포기하기 전에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애정이 부족함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가 일축되거나 비웃음을 받으면 결국 질문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그녀가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가 가졌던 모든 감정을 천천히 죽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한다면 더 이상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랑의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장기 결혼 생활에서 분노의 가장 깊은 원인 중 하나는 간과된다는 느낌입니다. 즉, 수십 년 동안 희생하고 사랑을 보여주었는데도 주목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여성들은 한때 사랑을 위해 했던 일들, 즉 식사 준비, 특별한 날 기억하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남편 지원 등이 이제는 돌봄의 몸짓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약해짐에 따라 관계 초기의 부부간의 따뜻함도 점차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요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남편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아내가 모든 일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것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으로의 전환은 점차 사랑을 분노로 변화시킵니다. 72세에 은퇴한 교장 김혜린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녀는 불평 없이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 위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정돈하고 약속을 정하고 작은 일, 즉 그들의 삶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는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 즉 더 이상 고맙다는 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사려 깊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마치 그녀의 일인 것처럼 침묵을 지켰다. 어느 날, 몇 시간 동안 식사를 준비한 후 그녀는 자리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셨나요? 그의 대답은 혼란스러운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파괴적인 일입니다. 여성이 인정이나 보답을 받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기부를 하면 그녀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더 이상 기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성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순간, 즉 감사하지 않은 시간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성이 더 이상 감사함을 느끼지 않게 되면 감정적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별로 웃지 않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단했으며 사랑으로 하던 작은 일들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을 벌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단한 감사 인사,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나 예상치 못한 칭찬만으로도 여성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완전히 사라지면 감정적인 연결도 사라진다. 당신이 감사를 받지 못하고 끝없이 베푸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남편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알아차리는지 궁금하다면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조용한 투쟁을 경험하고 자신의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지 궁금해합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귀중한 인사이트를 찾고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6 아래에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하의 참여는 귀하를 지원하고 고양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내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서로 멀어졌다는 사실, 즉 한때 꿈과 웃음을 함께 나누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결혼 생활은 깊은 관계, 오랜 대화, 목표 공유, 파트너라는 진정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은 방해가 됩니다. 직업, 자녀에 대한 책임, 스트레스가 점차 우선순위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멀어질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변화의 첫 번째 징후는 의미 있는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남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가족 계획과 일정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연결은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졌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언급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관심을 두는 대신 짧고 무관심한 대답으로 무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74세에 은퇴한 사회복지사 조수빈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젊었을 때의 꿈,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가 얕아졌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단순히 투덜거리거나 TV 뉴스로 대화를 다시 돌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외로움. 많은 남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합니다. 그들은 큰 갈등이 없는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감정적 단절은 열띤 논쟁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고립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인식은 그들이 더 이상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열정, 관심,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반면 남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고 싶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인생에 대한 통찰력 있는 토론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와 함께 발전하기를 거부하면 그녀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많은 여성들이 한때 가졌던 결혼을 애도한다는 점이다. 그들을 웃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생각과 꿈을 배려해준 남자를 기억한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사라지면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실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노력을 멈추고 아내에 대해 배우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선택을 멈추면 그는 집에서 점차 낯선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리 없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많은 여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종종 자신만이 이런 느낌을 갖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육아래에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제가 귀하를 기리고 힘을 실어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공유된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여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수년간의 암묵적인 좌절감,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 더 이상 보거나 듣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에 걸쳐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생활을 지치게 하는 사소하고 지속적인 실망에 비하면 극적인 논쟁은 종종 무미건조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는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믿으며 침묵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감사를 구하고 끊어진 연결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자신을 인식한다면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경험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감정적 여정을 겪었고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서 가치 있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중 어떤 표시가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혼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정원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은 요구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잡초가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에 사랑과 기쁨을 억누릅니다.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남편과 공유하는 감정적 유대를 키우는 데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은요 가치 있는 매일 감사와 사랑을 느끼기 위해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중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 여정을 탐색하는데 더 유용한 콘텐츠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독신 엄마가 여러 해를 고생하며 자식을 키운 끝에 드디어 의지할 수 있는 어깨를 찾았다고 생각했으나 믿었던 사람이 그녀의 가정을 끔찍한 비극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자와 그녀의 딸이 동시에 그 남자와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감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어두운 방 안에서 트란티라는 조용히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험난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19살의 그녀는 사랑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소녀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응우엔 반 꽈라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달콤한 말들에 그녀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고 기쁨에 차서 반과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반과는 나는 이미 결혼했어. 미안하지만 널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이미 가정이 있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녀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이제 나와 내 아이를 버릴 거야. 반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티란이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가족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질책했고 아버지는 그녀를 단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딸이 가족의 명예를 망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했다고. 이 집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니? 엄마는 내게 아이를 낙태하라고 부탁해. 넌 아직 젊고 내 앞에 많은 미래가 있어. 이 실수로 인생을 망치지 말고. 하지만 티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품에 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기예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떠났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고 혼자서 거친 인생의 파도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새방을 구해 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재봉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퇴근 후에는 추가로 공임을 받아 돈을 벌었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일중에 기절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이안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깊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는 작고 두 눈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으며 신생아 특유의 순수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은 그 순간 그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는 약속해. 너에게 좋은 삶을 선물할 거야. 그 후 몇 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티라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이자 아빠였고 아기 딸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마이안이 5살이 되었을 때 티라는 조금씩 더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순하고 이해심 많으며 결코 사치스러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아버지에게 데리러 오고 가는 모습을 본 마이아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티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픈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어. 하지만 넌 엄마가 있잖아. 마이아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말은 티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도 완전한 가정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티란은 그녀와 마이안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안이 11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점점 더 다른 가정들을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데리러 오고 가는 모습을 본 마이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티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티라는 처음으로 남자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좋은 사람을 만나 마이안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아기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결정이 결국 악몽을 여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티라는 10년 넘게 독신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재봉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했습니다. 마이아는 그녀의 전 세계였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가정을, 좋은 남편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티라는 친구의 소개로 레득 빙을 만났습니다. 득 빙은 40살로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부산의 물류회사에서 창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기지 않았지만 성숙하고 차분하며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득 빙은 티란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걸 알아. 독신 엄마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지금과 미래의 우리가 중요해. 그 말에 티라는 점차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득 빙이 마이안에게 보여준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득 빙은 마이안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이안에게 선물을 사주고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 수학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색해했지만 점점 득 빙과 함께 있을 때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티라는 드디어 자신과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남자가 바로 득 빙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득 빙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진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마이안의 아버지가 되어 두 사람을 평생 돌봐주고 싶어. 티라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에게도 평온한 안식처가 생긴 것처럼 느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이 평화로웠습니다. 득 빙은 여전히 그녀와 아이에게 애정을 보였고 그녀를 도와 요리도 하고 마이안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득 빙은 그녀를 이상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그만해. 집에서 가정을 돌봐.
내가 두 사람을 충분히 돌볼 수 있어. 티라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일을 좋아해요. 거의 10년 동안 재봉 공장에서 일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득빙은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강하게 내뱉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일을 할 필요 없어. 나는 아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해. 티라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저 남편이 그녀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득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화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매일 어디에 가고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늦게 돌아오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한하고 동료와 너무 오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티라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고 견디며 남편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티란만이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안이 점점 말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명랑했던 아이가 이제는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득빙이 집에 돌아오면 마이안은 더 이상 학교 이야기를 하러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득빙을 피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티란이 물었습니다. 마이안이 득빙을 피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안은 억지로 웃으며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티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익숙해지지 못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티라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득빙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득빙이 마이안의 팔목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이안은 떨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놔. 티란이 소리쳤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달려갔습니다. 득빙은 깜짝 놀라며 즉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그냥 공부 가르치고 있던 거야. 너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티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안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풀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고 있었으며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너 괜찮니? 마이안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티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득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척하려 했습니다. 티라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티란에게 이 모든 가식적인 친절 뒤에는 끔찍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인지는 그녀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득빙이 마이안의 팔목을 꽉 잡고 있던 장면을 목격한 후, 티라는 그에 대한 경계를 더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이안의 이상한 행동을 점차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아는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졌으며 가끔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빙이 집에 있을 때 마이아는 더욱 침묵을 지켰고 고개를 숙이고 그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아는 혼자 자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티란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무심코 마이안의 방을 들여다보았고 그때 마이안이 침대 위에서 몸을 움츠린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안, 왜 그래?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자지 못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약하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티라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지 않거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불면증을 겪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공포가 단순한 사춘기의 불안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티란이 빙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마이안의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티라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으며 급히 계단을 올라가 마이안의 방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엄마야. 문 열어.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티라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두려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 열어. 빙. 네가 뭐 하는 거야? 방 안은 더 이상 비명이 들리지 않았고 그 자리에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티라는 마이안이 벽 구석에 움츠린 채 두 손으로 몸을 꼭 감싸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마이안! 그녀는 급히 딸을 안고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빙은 아무렇지 않게 서서 셔츠에 칼날을 고쳐 입으며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티라는 억지로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벌이야? 이 아이가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깨를 으쓱이며 아무렇지 않게 방을 나갔습니다. 마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티라는 마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을 꼭 붙잡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티라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극도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마이안. 마이안은 살짝 고개를 흔들며 입술을 꽉 다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티라는 점점 더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티라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뒤척이며 머릿속은 두려운 생각들로 계속 맴돌았습니다. 빙은 대체 마이안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왜 마이안은 말을 하지 않는 걸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이안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눈을 피했습니다. 티라는 빙을 믿고 싶었지만 이상한 신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이안은 빙을 점점 더 멀리하며 그와 단둘이 있을 때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문을 잠그고 자고 득빙이 손을 대면 두려워하며 움찔했습니다. 모든 것이 득빙에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T라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곧 알게 될 진실은 그녀가 믿었던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태양이 막 떠오르기도 전, T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마이안의 이불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불을 걷자마자 침대 시트에 있는 짙은 빨간 자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T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피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이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에 지쳐 붓기까지 한 눈이었습니다. T라는 살짝 딸을 흔들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안, 일어나. 악. 마이안은 눈을 뜨고 엄마가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지 않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이의 눈빛은 당황스럽고 바로 침대 시트에 있는 피를 보고는 급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T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움켜잡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말할 수 없어요. 엄마, 제발 묻지 마세요. 마이안은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숨기고 몸을 떨었습니다. T라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딸은 분명히 끔찍한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상상보다 더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라는 더 이상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이안이 말하도록 강요하면 아이가 더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닌 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T라는 마이안을 데리고 남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은 한때 교사였고 성격이 온화하고 조카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T라는 마이안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남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은 마이안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안, 너 알고 있니?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옆에 있을 거야. 마이안은 아무 말 없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혹시 무서운 일이 있니? 말을 하지 않으면 엄마랑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디 오빠. 마이안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말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마이안은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남의 품에 뛰어들어 그를 꽉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디 오빠.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가 나에게 끔찍한 일을 했어요. T랑과 남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남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T라는 마치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T라는 겨우 힘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언제부터?
마이아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녀의 끊어지는 말투에 남은 몸이 떨렸습니다. 오래전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나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티라는 머리가 하얗게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 인간, 그 괴물을 직면해야 해. 티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득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티란은 달려가서 득빙의 얼굴에 강하게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너,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득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입가에 피를 닦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티라는 마치 심장이 도끼에 찍힌 듯 아픔을 느꼈습니다. 너 같은 짐승 같으니. 그녀는 소리쳤고 미친 듯이 득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득빙은 그녀의 팔목을 잡고 강하게 쥐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키운다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야. 티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남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티라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남에게 마이안을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검사 결과만 있으면 득빙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속에는 전혀 경험해본 적 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내가 맹세? 너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T라는 의사가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이 떨려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 준비를 하세요.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티란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목이 너무 아프게 기침을 삼키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종이 더미를 집어들었습니다. 16주 임신. 그 글자는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은 듯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이아는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마이아는 엄마를 꼭 안고 온몸이 떨리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고통에 차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티라는 아이를 꼭 안으며 그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인간이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티라는 결과 파일을 움켜잡고 경찰서로 곧바로 갔습니다. 저는 제 남편, 내 득빙을 아동 성범죄로 고발합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고소장의 내용을 읽고 나서 진지해졌습니다. 침착하시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득빙을 즉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중 득빙은 전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아이의 허위 주장인가요? 티라는 손바닥을 강하게 책상에 내리쳤고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증거. 너는 의학적 결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지만 득 빙은 여전히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비웃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티라. 티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뇌물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가? 득빙은 구속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면책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힘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티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당신의 딸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11살 어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티라는 전화를 꽉 쥐며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돈으로 내 딸의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녀는 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눈은 불타듯 붉어졌습니다. 내가 맹세해. 나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득 빙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티라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연락하고 모든 의학적 검사 결과와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분노를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자식은 절대 도망갈 수 없다. 그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악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대중의 분노는 정부와 당국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득 빙은 형사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티라는 딸의 손을 꽉 쥐며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득 빙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득 빙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임신한 아이의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법정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득 빙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내득 빙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의 망치를 내리치며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25년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티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마이 안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득 빙은 벌을 받았어요. 티라는 딸을 꽉 안으며 지난 시간을 보내며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후, 티라는 마이 안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평화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가 금방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지키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후
티라는 매일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이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말없이 고요히 있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조차도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가까이 오면 정기기사가 아니라 단순한 판매원일지라도 마이아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티라는 손을 책상에 내리치며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증거. 너는 의학적 결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지만 득 빙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티라. 티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뇌물을 주려는 거였어요. 득빙이 구속된 후,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강력한 인맥을 동원해 경미한 처벌을 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티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당신의 딸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11살 어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티라는 전화를 꽉 쥐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돈. 너희는 돈으로 내 딸의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녀는 전화를 바닥에 내던졌고 두 눈은 불처럼 붉어졌습니다. 내가 맹세해.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득 빙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티라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연락하고 모든 의학적 검사 결과와 고소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보도되자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개자식은 절대 도망갈 수 없다. 그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악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대중의 분노는 결국 당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득 빙은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재판날, 티라는 딸의 손을 꽉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득 빙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겉으로는 침착하려 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득 빙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임신한 아이의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법정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득 빙은 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득 빙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판사는 망치를 내려치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25년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티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마이안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득 빙은 벌을 받았어요. 티라는 딸을 꽉 안으며 그동안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후, 티라는 마이안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사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가 금방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지키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후, 티라는 매일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이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고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말없이 조용히 있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조차도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가까이 오면 그 아이는 정기기사가 아닌 단순한 판매원이라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T라는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분노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증거. 내가 의학적 결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지만 득 빙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돼. 너도 알잖아, 티라. 티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그가 뇌물을 주려는 거였어요. 득빙이 구속된 후,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 자신을 구속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티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당신의 딸도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11살 어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티라는 전화를 꽉 쥐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돈으로 내 딸의 정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녀는 전화를 바닥에 내던졌고 두 눈은 불처럼 붉어졌습니다. 내가 맹세해. 나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득 빙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티라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연락하고 모든 의학적 검사 결과와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도되자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개자식은 절대 도망갈 수 없다. 그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악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대중의 분노는 결국 당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득 빙은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재판날, 티라는 딸의 손을 꽉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득 빙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겉으로는 침착하려 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득 빙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임신한 아이의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법정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득 빙은 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득 빙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판사는 망치를 내려치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25년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티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마이안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득 빙은 벌을 받았어요. 티라는 딸을 꽉 안으며 그동안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후, 티라는 마이안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사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가 금방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지키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후, 티라는 매일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이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고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말없이 조용히 있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조차도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가까이 오면 그 아이는 정기기사가 아닌 단순한 판매원이라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익숙한 길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곳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잠시 후, 마이아는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티라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다. 엄마는 약속해.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몇 날 며칠을 고민한 후, 두 사람은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완전히 낯선 곳,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했다. 티라는 조용한 골목 뒤에 작은 집을 빌리고 커피숍을 열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 살기 위해 또한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티라는 커피숍을 처음 열어본 것이었지만 그녀는 열심히 준비했다. 마이아는 엄마가 가게를 고치고 청소하는 동안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얼굴은 먼지로 얼룩졌지만 결단력은 가득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마이아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마이아는 처음에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꺼려했다. 그녀는 엄마에게만 의지하며 손님이 들어오면 가까이서 엄마를 따라갔다. 티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화하며 딸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매일 손님이 올 때마다 티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마이안에게 세상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었다. 점차 마이안은 엄마를 도와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기 시작했다. 감사해요. 마이안 한 할머니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고개만 끄덕였던 마이안은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별거 아니에요. 티라는 감동의 눈물을 삼키며 딸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마이안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가게에 왔다. 어머, 커피 맛있어요. 티라는 미소 지으며 응답했다. 그런데 마이안이 카운터 뒤에서 몸을 움츠린 채 그 아이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마이안을 보고 웃으며 다가갔다. 안녕. 나는 남이야. 나는 만화를 좋아해. 너도 좋아해. 마이안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지만 다음 날 그 아이는 만화책을 들고 가게에 다시 왔다. 이거 너에게 줄게. 마음에 들면 다음에 또 가져올게. 마이안의 눈빛에 조금의 변화를 느낀 티라는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음을 알았다. 그 여름, 마이안은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티라는 그녀가 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마이안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는 모습에서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이 보였다. 첫날, 마이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학교로 들어갔고 티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마이안이 나미와 함께 학교를 나서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그녀는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매일이 지나면서 마이안은 점점 더 많이 웃고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자주 해변을 걸으며 함께 요리하고 커피숍을 꾸미며 시간을 보냈다. 예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점점 멀어졌다. 티라는 알고 있었다. 이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지만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딸의 마음속 상처는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티라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이아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았다. 오늘 하늘은 너무 파랗고 하얀 구름이 맑은 하늘을 떠다닌다. 마치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평화만이 남은 듯하다. 티라는 묵묵히 어머니의 묘 앞에 서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국화 꽃다발을 무덤 위에 올려놓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돌비를 가볍게 만졌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티라는 어머니가 여전히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바람과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일어섰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이안도 함께 지킬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떨어진 노란 나뭇잎들이 땅에 흩어졌다. 티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이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멀리서 마이안이 나무에 기대어 서서 엄마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안은 예전보다 훨씬 성장했다. 많은 아픔이 지나갔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녀의 웃음은 더 밝고 따뜻해졌다. 엄마, 끝났어. 마이안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있었다. 티라는 미소 지으며 다가가서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줬다. 응, 엄마 끝났어. 우리 연 날리러 갈래. 마이아는 잠시 놀란 듯했다. 정말요? 엄마는 연 날리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티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엄마는 너를 위해 한번 해볼게. 네가 좋아하니까. 마이아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작은 길을 따라 들판으로 걸어갔다. 저녁바람이 불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은 풋풋한 풀향기를 실어 날았다. 티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이었다. 티란의 작은 커피숍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특별한 커피 맛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은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이야기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마이안도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었고 더 이상 혼자 고요히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컵을 씻고 있을 때 마이아는 기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티라는 웃으며 딸에게 물었다. 뭔 일이 있니? 저는 선생님께서 반장으로 뽑혔어요. 선생님이 저를 정말 똑똑하고 강하다고 하셨어요.
티라는 잠시 멈칫했다. 강하다고. 그녀의 딸은 과거의 두려움을 딛고 이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말 잘했어. 마이안, 티라는 딸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예요. 티라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마이아는 엄마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티라는 집 앞에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고, 인생이 오직 비극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미래는 그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무너졌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한때 삶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내가 여전히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하늘을 나는 새들이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은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서 떨쳐내는 듯했다. 그날 밤, 마이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중에 엄마는 누구랑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티라는 잠시 놀라며 딸의 눈을 들여다봤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티라는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는다. 엄마는 인연이 닿을 때, 그때 가서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마이아는 엄마를 꼭 안으며 웃었다. 나도 엄마랑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티라는 눈을 감고 행복감을 느끼며 인생에 여전히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느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넓고 열린 길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딸이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한 여성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보여준 강인한 의지, 모성애,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담은 서사이다. 티라는 실수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과거가 자신과 딸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선택했다.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딸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어섰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랑과 결혼에서의 명확한 판단이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며 너무 많은 신뢰를 쌓은 나머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로 인해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행동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또한 부모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종소리이기도 하다. 자녀들이 보이는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몸을 움츠리거나 회피하는 태도 등의 아이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건이 너무 늦게 발생하기 전에 이를 인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희망과 재탄생의 이야기이다. 아무리 삶이 잔인하더라도 희망의 불빛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길의 끝에서 행복은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감정을 나누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티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의지의 힘을 알리고 모두가 그 힘을 깨닫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